롱아일랜드 지역에서 여성의 시신이 16구가 아이고, 연타로 발견이 돼요. 이것도 장난 아니네. 그래서 해안가가 초토화됩니다. 완전 시체 밭이네. 오늘은 넥스 휴어먼 길고비치 연살인마 미국판 화성 연쇄살인 네, 사건. 이춘재 사건, 제2의 이춘재 사건이에요. 염 교수님 앉아 있으니까 뭐 다들 아실 테고. 네, 응? 아시겠죠? 안경 딱 쓰니까 지 말대로 그거 듣고 싶어서 그러지. 이지적으로 보여. 아, 이기적으로 생겼다. 이기적으로 보여? 네. 아니 이지적으로. 보여. 어유 감사합니다, 교수님. 칭찬해 주셔서. 이지적으로 보여. 오늘 우리 염 교수가 가지고 온 사건은 렉스 휴어먼 네, 롱아일랜드의 악몽. 그러니까 미국이네. 네. 다시 미국으로 갔네. 롱아일랜드 비치. 그 길고비치라는 네, 데서 네. 연살인마가 이제 활동했다 이거죠. 네. 근데 이 제목을 이렇게 붙여놨어요. 뭐라고요? 미국판 화성 연쇄살인 네, 사건. 이춘재 사건, 제2의 이춘재 사건이에요. 이렇게 불리는데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예, 근데 얘도 그러면 뒤늦게 잡혔나 그 이춘재가? 작년에 잡. 이춘재 잡힌 것처럼 뒤늦게 잡혔구나. 예. 한번 가보시죠 뭐. 예. 네, 이거 오늘 해외 연쇄살인 사건 74회인데 하나 좀 말씀드릴 게 댓글을 보다 보니까 안 보다 우연히 봤는데 제가 해외 연쇄살인 사건 잔인한 걸 해갖고 뜨려고 하니까 내가 안 나왔으면 좋겠대 사건을 해. 뭔 소리? 내가 뜨기 위해서 이걸 한대요. 사건을 해 댓글에 들어가 있더라고. 아이고 뭐 그런 거 신경 써. 그래가지고 괜찮네요. 괜찮더라고 그래서 나쁘다는 게 아니고. 뜨기 위해서? 예, 많이 뜨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뭐 더 뜰 때 있나? 그래서 아니 더 뜰 때 있냐고. 아이 모르겠어요. 너 나한테도 뭐 나 그거 가끔씩 있어. 뭐 방송 나가고 싶어가지고 뭐 많이 만들어. 내가 웃겨 죽겠더라고. 방송을 몇 년을 했는데. TV를 안 보시나 봐 그냥. TV도 안 보는 사람들. 네, 안 보는 사람. 10년 동안 그 빗자루 마냥 쓸고 댕겼는데. 네. 대한민국 방송국. 그렇죠. 더 이상 저 염 교수도 더 이상 뜰 데도 없어요. 그 뭐 대기권 이제 밖으로 진입할 수도 아유, 정도인데. 어렵다. 참 보면 귀여우시더라고. 안 나왔으면 좋겠대. 솔직히 귀엽진 않지. 귀엽진 않지. 예, 그래 할게요. 예. 그 렉스 휴어먼이고요. 한번 좀 떠봐. 네. 그래 뜨려고 노력해 볼게요. 예. 롱아일랜드 지역에서 여성의 시신이 그러니까 남자 하나 포함해서 16구가 아이고, 연타로 발견이 돼요. 이것도 장난 아니네. 그래서 해안가가 초토화됩니다. 그 되게 유명한 해안가고 산책로인데. 해변가면은 저 해수욕장 있고 막 그런 데일 거 아니야. 예, 유명한데요, 관광지예요. 거기에서 이게 뜨면은 거기 완전 팔이 날리겠네. 그래갖고 그게 이제 발견된 게 2010년대 중반 초중반에 발견됐는데 작살 났어요 그냥 그 경찰도. 참나. 예.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범인이 누군지 전혀 모르고. 음. 근데 유전자는 있었대요. DNA 는? 일부 DNA 있었는데 그 이춘재 사건은 똑같은 게 똑같네. 같아요. 그래가지고 거의 유사하네. 아예 그냥 그 당시 기술로는 도저히 유전자는 맞는데 그러니까. 대조가 안 되는 상황이었고. 응. 근데 이제 증폭 기술이 나온 거라 그러니까 우리 똑같잖아. 똑같아요. 속옷에서 저 이춘재 DNA 뽑아가지고 증폭 안 했으면 예. 해결 못했잖아. 예. 똑같네. 그리고 동네 사람이었다는 거. 그렇지. 지역을 너무 잘 아는 사람. 그렇지. 예. 그러니까 이게 거의 싱크로율로 따지면 90% 넘어가요. 그래서 미국판 화성연살인 사건이라고. 네, 그래서 일부 붙였구나. 이제 그 범죄 블로거들이 렉스 휴어먼 사건 교수님 검색해 보시면 많이 나와요. 블로거들은 이걸 한두 페이지 분량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판 화성 연쇄살인 사건 오케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도 맞다고 봅니다. 그 미제로 한참 남아 있다가 이게 이제 골 때린 게 지역 경찰은 손을 놓고 있다가 FBI에서 약이 올라오고 되는 거예요. 똑같네. 근데 교수님 아시겠지만 요즘에 FBI가 개입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연방 경찰 위주로 하면 안 되지 않냐 이게 지방 자치 경찰주의잖아요. 미국 자체가 그래 안 어울린다고 했는데 FBI가 이제 약이 올라가지고 범인은 못 잡고 그 지역 경찰들 허우적대고 있으니까. 그건 결국 FBI가 해야지. 그래서 외관상으로는 이제 지역 경찰 있잖아요. 롱아일랜드 비치를 관할하고 있는 경찰청하고 협업한 걸로 돼 있는데 실제로는 협업이 아니에요. FBI 전수수사를 한 거예요. 수사관들 왕창 투입해가지고 그 심지어는 미행 추적하는 것도 뒤에 말씀드리는데 미행 감시도 FBI에서 했어요. 그럼 걔들이 온전히 다 한 거야. 예. 그래서 그런 사건입니다. 90년대 초반부터 2011년까지 뉴욕주예요. 롱아일랜드하고 뉴욕시 일대에서요.
다수의 성매매 여성이 이것도 실종되는 성매매 여성이네 네, 또. 절대 다수가 성매매 여성인데 계속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하고요. 이게 이제 길고 비치라고 불려요. 길고 비치. 네, 그래서 길고 비치 연쇄살인마, 길고 비치 시리얼 킬러라고. 근데 그때는 이제 범인이 누군지 모르니까 이게 불상의 범인으로 합니다. 그거 처음에 보시면 이게 머그샷이고요, 사진이요. 옆에 보는 사진 있잖아요. 약간 토실토실하게 이 사진은 그러니까. 뭐냐면 유명한 건축가예가 또 뉴욕에서. 그래서 그 건축 관련된 프로그램 있잖아요. 공중파에 나왔던 거구만. 나온 장면입니다. 경찰 추산으로 했는데 일단은 경찰에서는 FBI에서는 공식적으로 10명이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FBI의 프로파일링 그 팀 있잖아요. 그쪽에서 16명으로 봐요. 그래서 희생자가? 네, 희생자가. 그래서 10명은 맞을 것이다. 근데 처벌은 4명으로 됐는데 살인이 유죄로 인정되긴 될 건인데 10명은 이렇게 맞다고 경찰도 확정해서 보고 있고요. FBI는 네. 16명이라는 거고. 근데 방계 사건에 그것이 알고 싶다. 올해 2024년 나온 사건이 있어요. 여자 교포한분이 돌아가셨거든요. 그 6명 안에 들어가 있어요. 아, 그래서 그 6명 포함해 갖고 총 16명 정도는 얘가 최소한 죽이지 않았겠냐. 이게 최소예요. 왜 그러냐면 해안가다 보니까 파도에 쓸리고 뭐 이렇게 태풍 오고 그러면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발견된 백골만 16구였던 얘기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동부에서 FBI의 10대 그 미제 사건으로 아예 지정이 돼 있었어요. 이거 무조건 잡아야 된다. 그렇게 돼 있었고요. 이게 이제 그 오션 파크웨이 길고비치 있잖아요. 그 사진입니다. 여기서만 시신이 다닥다닥 나온 거라. 특히 이제 피해자들이 발견될 당시에 벨트로 묶여 있었고요. 벨트. 네, 여기서 벨트라 하면 이제 여성들이 보통 왜 허리 벨트나 아니면 이제 핸드백 벨트 있잖아요. 그 벨트를 다 이용해 갖고 묶여 있는 상태로 특히 이제 공사장에서 쓰는 그 교수님 이제 공사장에 보시면 이렇게 3배로 돼 갖고요. 푸대자루, 마대자루 아시죠? 그러니까 그 부직포 비슷한 거. 예. 그 근데 전원 다 그거에 휩싸여. 엉성하게 그 저 뭐 담는 거 있어 이렇게. 예, 얼기설기 이렇게. 파쇄다 저기 왜 저기 부속품들 파쇄된 거 집어넣는 거 있잖아요. 버리는 거 폐기물. 그걸로 다 그걸로 쌓이는 다 쌌구나 거라. 이놈이. 그러니까 비슷한 방식으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직업적으로 얘가 이런 쪽이지 않느냐. 건축 쪽. 예. 근데 그때도 경찰은 이걸 안 했어요. 지역 경찰은. 이게 추정이 됐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수사 중이에요. 사건 자체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2023년 7월 13일 날 여기 담당하는 그러니까 요걸 패대기로 말하는 경찰청이 어디냐면 서퍼 카운티 여기가 서퍼 카운티 관할인데 여기 이제 경찰이 집요하게 추적했다고 기사에 나오지만 실제로 FBI 가 집요하게 있다, 추적한 거는 FBI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서퍼 카운티의 그 고참 수사관 이제 교수님 같이 이제 오래 형사만 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이걸 이제 과제로 놓고 하다가 이제 FBI 좀 협조해서 잡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24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4명에 대해서 1, 2급 살인으로 해서 기소가 돼서 무기징역 선고 받았고요. 지금 현재 이제 또 다른 사건이 있죠. 아까 16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네 건은 여죄에 또 보고 있구나. 네, 여자에 대해서는 계속 보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좀 늦게 발견되고 이게 또 염분기가 있다 보니까 맞아. 그 맞아요 교수님? 나 이게 맞아요. 진짜 무척 여쭤보고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아 그거. 바닷가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DNA가 잘 안 나온대요 이게 골치 아프고. 바닷물 침수되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16건을 보고 계속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성장 과정을 보면 똘똘하게 생겼죠. 멀쩡하네. 네, 버너 하이스쿨 졸업할 때 사진인데 1964년에 태어났고요. 뉴욕주의 롱 아일랜드에서 태어났는데 그 메서피아쿠 파크라는 그 조그만 지역 동네에서 해안가 지역에서 성장을 했대요. 근데 이제 방갈로 같은 형태 집에서 살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가난했네. 네, 그 당시 시가로 이제 19만 5천 달러인데 쉽게 얘기하면 이제 집도 아니고 그렇다고 컨센트가 맞아요. 그렇게 보시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보세요. 예, 그런 방갈로에서 자랐대요. 그래갖고 형제 이제 둘이 있는데 그때 이제 아버지가 이제 뭘 하셨냐면 목공 전문가래요. 목수. 아버지가 태호 유어먼. 그쪽이 바닷가가 있으니까 이런 방갈로 같은 게 많겠다. 컨테이너 박스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예, 그러니까 집질 정도 집은 유복하진 않았고. 그러니까 아니, 해변가는 자기 땅 아니래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컨테이너 땅은 박스 같은 맞는데 거. 이제 아버지가 이제 방갈로식으로 나 목공수다 보니까 집을 져서 조그만 집에서 자랐대요. 그렇게 자랐고 아버지가 태호 유어먼인데 이분은 여기 그 동안의 연쇄살인범하고 좀 틀린 게 아들한테 참 잘해줬어요. 진짜 착한 아빠야. 이런 아빠가 없어. 근데 이 자식이. 그래서 인성교육도 잘 시키고요. 애가 되게 똘똘하게 생겼잖아. 그래서 잘 시켰대요. 그래갖고 특히 이제 주방 가구하고요, 장롱 같은 거 만들어 파시면서 생계를 이어가셨는데
이제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약간 이게 뻥치는 게 이제 버릇이 있었대요. 뭘?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목수인데 우리 아버지는 저기 휴스턴 왔다 갔다 하면서 휴스턴이 뭐예요? 그 우주항공이. 그렇지요. 우주항공 엔지니어다 우리 아버지가. 그 뻥을 쳤다고? 네, 그렇게 자랑을 했대요. 근데 그걸 친구들이 또 밀었대요. 왜 그러냐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공부를 원체 잘하다 보니까 맞을 거야. 아버지가 저 정도면 맞을 거야 이렇게 믿었다 그러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무 다루는 일이 아버지가 목수 일을 하시다 보니까 아버지한테 어마어마한 기술을 많이 배웠대요. 그리고 아버지가 아까 집도 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배웠고. 예, 그러니까 집에 있어서는 건축에는 좀 소질이 있었나 봅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FBI에 체포돼 갖고 물어봤대요. 너 성당 과정에서 아버지한테 학대받은 거 있니? 그랬더니 얘기했대요. 주변에 물어봐라. 우리 아빠 같이 좋은 사람이 있나? 그거는 그런데 다만 이제 얘가 뭐라고 그랬냐면 되게 유명한 어록인데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설득해야 할 때는 항상 망치를 사용하는 법을 배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뭔 소리요? 그러니까 사람들 죽일 때 망치를 썼다는 얘기죠. 참. 여성들 살해할 때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자라다가 시어머니 11살 때요. 아버지 급사하세요. 그래갖고 75년에 갑자기 사망을 했고 이때부터 이제 형이 있거든요. 크레이그라고 있는데 이 사람도 별 문제 없이 잘 살아요. 그래갖고 두 형제가 엄마 밑에서 그냥 열심히 잘 삽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가 거기 이제 베르너 고등학교라고 그 지역에 있는 이제 고등학교인데 거기서 공부를 잘했대요. 특히 이제 윌리엄 볼드윈이라고 유명하다. 동창이에요. 동기 동창이에요. 유명한 배우잖아. 예, 같이 학교 다녔대요. 예, 학교 다녔고 그걸로 좀 유명했대요. 그래서 1981년에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FBI에서 뭐 교수님 아시겠지만 그 이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다 조사를 하잖아요. 조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그 여자애들을 되게 좋아했대요, 얘가. 그래갖고 그 계속 뭘 이렇게 보냈대요. 뭘 보냈냐면 쪽지 있잖아요, 편지를. 그 고등학교 사물함 있잖아요, 교수님. 미국. 거기다가 집어넣는구나. 예, 그래서 시어머니 계속 그러니까 한 명도 아니야. 여러 여자한테요 계속 편지를 집어넣었대요. 그렇게 애들끼리 소문났대. 저 난잡한 애라고 막 맨날 편지 쓴다고. 막 이다리 저다리 걸치고. 예, 그래서 이게 여성에 대한 편력은 사귄 거는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많구만. 셌다. 이건 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이때부터 이제 대박인 게 뉴욕 공과대학교 있잖아요. 여기 명문이에요. 여기를 가가지고 건축학과에 합격을 하고요. 거기서 학사를 마친 다음에 BA를 마친 다음에 MA까지 합니다. 석사까지 해요. 네, 그래서 석사하고 이제 전문 엔지니어 면허를 따고요. 에이스라니까요. 그래서 미국의 그 유력 1987년도에 뉴욕에 있는 큰 건설에다 취업을 해가지고 그 그리어 건설이라고 되게 큰 회사래요. 여기서 건축 설계사로 본격적인 이제 뉴욕시에서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1990년에요. 26살 나이로 아이슬란드계 미국인이 있었는데 엘리자베스 라이언이라는 여성하고 결혼해 갖고요. 한 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안타깝게도 이 아이가 발달장애였던 걸로 추정이 돼요. 그래갖고 착한 아이긴 했는데 애가 의사 표현도 못하고 눈도 못 마주친다. 그러니까 추정을 해보면 발달장애로 보이는데 이 아이를 키우느라고 둘 사이 갈등이 막 생겨요. 왜 그러냐? 지금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아주 대형 건설회사에 건축 설계사로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현장을 자주 가야 되거든. 근데 이제 부인 엘리자베스 혼자서 또 독박 육아네. 그렇죠. 그것도 발달장애 아이다 보니까 라이언 입장에서는 부인 입장에서는 난리 쳤나 봐요. 너 도대체 애한테 왜 이러냐. 그리고 그걸로 이제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혼하고 나서 바로 아사 엘러럽이라는 여성하고 재혼을 했고요. 두 번째 아내 사이에 딸 빅토리아 여기 아이 있죠. 빅토리아 시어머니라는 아이를 둡니다. 근데 이 아이 사진을 왜 넣어놨냐면 아빠가 살해를 할 때 이 딸이 은폐를 하지 않았냐 같이 이런 기사가 많이 나왔어요, 교수님. 공범.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혐의 없는 걸로 FBI에서 종결을 하긴 했는데 얘가 좀 약간 그 아버지 범행에 대해서 알지 않았냐에 대해서는 여러 그 언론사에서 계속 집중돼서 나왔고요. 실제로 그 언론사 취재에 들어가니까 나중에 이제 그 독립해서 나와갖고 이 딸하고 같이 그 건축 설계 사무소를 운영을 하거든요. 운영을 하는데 자사전수 쓰고 막 해요. 그러니까 그 뉴욕에서는 좀 성공한 건축가예요. 하는데 이제 언론사에서 달려드니까 얘가 갑자기 SNS 있잖아요. 계정을 다 폐쇄해버린 거라. 굳이 그럴 필요는 없거든. 그래서 사회적으로 얘가 본인을 잊혀지게 만드는 이런 조치를 취한 희한한 딸내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건설은 어디에 했냐면 그 뉴욕 최대 가톨릭 자선 단체 있잖아요. 건설공사에 투입됐고요. 뉴욕시 환경보호부, 아메리칸 항공사,
관련된 건축물 그리고 존 F 케네디 공항 있잖아요. 그 시설에 대한 보수 공사 및 새로 있잖아요. 설계하는 것들에 많이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인터뷰 많이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제 길고비치 연쇄 살인 사건이 이제 발생한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살인 사건이 나는데 2010년 5월 1일이에요. 드러난 것만 말씀드릴게요. 셰넌 길버트라는 여성이 실종됐다는 접수가 들어왔는데 뉴저지 바로 옆에 뉴저지 출신 24살이고요. 성매매 여성이에요. 근데 2010년 5월 1일 날 롱 아일랜드 아까 얘기한 오크비치 있잖아요. 거기에 고객의 집에서 나온 직후에 오전이니까 새벽 4시 51분경에 911에 전화를 걸어요. 전화를 걸어갖고 23분간 911이라고 통화를 했는데 어떤 남성이 자기를 살해하려고 한다. 죽이려고 그런다고? 예, 나 좀 도와달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끊겨요. 끊기고서 이제 그 해안가를 뛰어가다가 불이 켜져 있는 이제 민가를 만나는데 민가 주인한테 저 좀 도와주세요 아저씨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가 911에 신고해줄게 그랬더니 갑자기 뛰어가더래요. 또 어디가 경찰 올 때까지 기다려 그랬더니 아니에요 그 전에 나 죽을 것 같아요. 그러고 뛰어가는데 멀리서 봤더니 이제 이 여자를 태우러 차가 하나 픽업 차량이 오더래요. 오는데 그 차량에 반대방으로 갑자기 돌아서 뛰어가더래요. 이게 마지막 목격담이에요. 이러고서 이제 사라진 거죠. 그래갖고 이게 실종이 됐는데 그날 실종된 거예요. 실종 뒤에 반년 만인 2010년 12월 11일 날 발견이 됐는데 어떻게 발견됐냐? 이거 희한하게 발견돼요. K9 교수님 아시잖아요. 그 저기 멍멍이들 경찰 멍멍이들. 그날 이 지역 경찰에서요 K9 멍멍이가 새로 이제 이게 들어와 입소를 했는데 이 K9 멍멍이 있잖아요 훈련시키려고요 해안가를 그 담당 저기 K9하고 같이 하는 경찰관 있잖아요. 수색견 말하는. 예, 수색 훈련을 하다가 거기서 발견된 거예요 시신으로. 여기서는 해변가 쪽이라 아마 구조견일 거예요. 예, 그래서 정확하게는 K9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 새로 이제 시신 발견하는 이제 개를 도입했는데 이 아이한테 이제 동네 냄새 좀 맡으라 첫 하다가 번째 그 발견했구나. 그냥 첫 방에 발견한 거예요. 오. 예, 여기서 제 얘기한 그 시신은요 지금 말씀드린 셰넌 길버트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딴 거 예, 발견했구나. 멜리사 바털림이라는 다른 여성의 시신이 발견이 돼요. 이 실종 이후에. 그러니까 K9이 발견한 예. 게. 근데 이제 이 2009년에 브롱크스의 지하 아파트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다음에 실종된 여성이었는데 이 여성이 시신이 나온 거라. 24살 먹은. 네. 그래갖고 이제 경찰에 와서 팠는데 백골 상태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야 큰일 났다 한번 뒤지자. 그래갖고 이틀간요 경찰관 한 100여 명을 투입해갖고 K9 계속 투입하고요 삽질을 막 해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갖고 시신 3구가 또 나온 거예요. 아, 그 과정에서 이제 시신 추가로 세 구를 더 예, 발견했구나. 4명이 나온 거죠. 그럼 이거 멜리사 바텔럼이 얘 발견 못했으면 그 나머지도 발견 못했겠네. 그랬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갖고 나온 게 이제 2007년에 실종된 25세예요. 모린 브레이너스 반스란 여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2010년에 실종된 22살의 메간 워터맨이란 여성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 2010년 역시 실종됐고요. 27세인 엠버 코스텔로라는 여성이 한꺼번에 다 발견이 됐는데 여기서 공통점이 뭐냐면 온라인 사이트에서요. 성매매한다고 광고를 낸 여성들이라. 그러네. 사기팅 했구나. 예. 그래갖고 이제 내고가 나오니까 서퍼 카운티 경찰청이 이제 비상이 걸렸겠죠. 난리 났네, 난리. 그래갖고 아까 교수님 처음에 사전 보여준 그 있잖아요. 그 해안가를 확대 범위래요. 교수님 전에 말씀하셨죠. 로켓 수사가 이렇게 넓어진다잖아요. 그랬더니 총 10구가 발견된 거예요. 어이씨. 6구가 더 완전 발견. 시체 밭이네. 네, 시체 밭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조사를 또 했는데 아까 4사람 처음에 초기에 4명 발견됐잖아. 이 사람 뭐 바로 신원 나왔잖아. 예, 크레이스 리스트라고 해서요. 이게 한국의 당근마켓식으로요. 옛날에 벼룩시장 있잖아요. 미국의 벼룩시장이라 여기 중고거래 물품하고 구인구직 사이트인데 여기에 이제 애인 구합니다 하고 여자들이 올린대요. 그럼 성매매 여성이네. 예, 그래서 이렇게 하고 걸려 들어간 여성들이 이렇게 발견된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다 그 성매매 여성이네 어떻게 보면. 거의 다 그렇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때 그 비치 있잖아요. 길고 비치 있잖아요. 가운데 기준으로 해서 발견된 다 교수님 그 해안가 쪽으로 다 아이고야. 점점이 돼 있죠. 이 긴 도로를 통해서 해안을 통해서 쭉 시체가 묻혀 있었네. 네. 근데 이제 앞서 발견된 4구는요. 시신이 발견될 수 있는 신원 예를 들어 지문이 남았다던가 좀 썩었어도 시체가 부패했어도 아니면 신분증이 있었다던가 이런 게 있었는데 뒤에 추가로 발견된 6구는 이게 확인이 안 돼요. 신원이. 그래서 1, 2세 사이의 어린아이부터 해갖고 아이고 씨. 1996년에 추정된 걸로 확인이 되는 사망한 걸로. 예, 그 14년 정도 더 된 거죠. 그래갖고 이런 여성의 시신, 토막 시신까지 발견이 돼요. 총 10구가 발견된 거죠.
그렇게 해갖고 이제 처음에는 이게 이제 발견된 시점 있잖아요. 요 시점 기준으로 해갖고 얼마 안 됐겠지. 주로 아까 저 처음에 4명 신원 확인된 애들이 전부 다 2010년에 실종됐잖아요. 7년 그러니까. 10년에. 근데 이게 다리가 하나 나왔는데 이게 추정 사망 연도가 96년도라며. 나오니까 야 이거 오래됐네 그러고 난리가 난 거죠. 그러고 이제 이렇게 하다가 아까 처음에 실종된 셰넌이라는 셰넌 친구 있었잖아요. 여자. 예. 이 셰넌이란 그 여성의 시신이 2012년 초에 나와요. 이 사건 이후에 이거 발견된 이후에 나오는데 셰넌은 어차피 실종 신고도 돼 있었고요. 마지막 목격자가 그 민가 주인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확인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골 때린 게 뭐냐면 경찰 이 서퍼 카운티의 그 검시관이 살해된 게 아니라 얘는 내가 볼 때는 마약 중독자인데 마약 중독돼 갖고 얘가 갑자기 쓰러져서 마약에 의한 뭐 쇼크사로 죽은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해서 사건을 종결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가족들이 난리가 났겠죠. 아니다 그때 목격자 봐라 어떤 남자 따라왔다 그러잖냐. 그래갖고 이제 재조사를 하는데 이제 2014년 9월이죠. 2년 뒤에 목조름으로 인해 생긴 듯한 목뼈 손상이 있다. 뭐 이런 걸로 해갖고 이제 얘기가 또 좀 바뀌기 시작을 해요. 근데 결론은 뭐냐 물에 빠졌죠 같다. 이걸로 경찰이 종결을 합니다. 이게 경찰서 욕 많이 먹었겠죠. 예, 이렇게 끝나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고서 어쨌든 10구의 시체가 나왔고요. 확대해갖고 6구의 시체가 더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수사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수사를 했는데 처음에 아까 얘기한 이 서퍼 카운티 경찰은 여러 명일 거라고 봐요 범인이.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 이제 언론사가 붙어가지고 야 이게 말이 되냐 이게 한 놈이지. 그리고 아까 수법이 교수님 유사한데. 정확하게 얘기하신 마대자루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얘기하는 순간에 아니 마대자루가 다 똑같이 나왔는데 무슨 그럼, 소리야 삼매 마대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2011년 11월 29일 날 그냥 발표를 해요. 경찰에서 밀려가지고 그래 너네 말대로 할게 그냥 한 명으로 보자 이렇게 발표가 납니다. 근데 여기에 이면에는 FBI가 이때부터 개입한 걸로 기록이 나와요. FBI가 서퍼 카운티 경찰에 와서 너네 좀 헤매는 것 같은데 우리가 정리 좀 하자.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마대자루 다 똑같은 거 썼지 전부 다 벨트로 다 묶여 있었지. 수법이 같잖아. 그리고 시그니처도 같고. 예, 그리고 그러니까 시그니처가 교수님 그거예요. 그 묶은 거. 그러니까. 벨트. 거기다가 목 졸른 걸로 다 죽은 거 같지? 수법. 그러면 이거 볼 때는 하나 아니야. 일단 그렇게 봐야지 않을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서퍼 카운티 경찰 입장에서도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볼까? 이렇게 된 거야. 거기다 또 하나는 뭐냐면 그 FBI에서 그 투입된 수사관들이 추정을 해주는데 우리가 볼 때는 20대에서 40대 사이에 건장한 백인 남성이 이런 패턴으로 범행을 많이 저지르고 그 다음에 롱아일랜드 남쪽 해안가하고 일대 지리를 잘 알겠지? 얘네가 여기에 묻었다는 건 파도에 쓸려갈 수도 있고 태풍 오면 다 날아갈 수 있다는 거 감안했으니까 그런 거고 세 번째는 마대자루가 있었다는 그렇지. 얘기라 그러면 요거 직업하고 관계된 거 아닐까? 이렇게 얘기가 진행이 된 거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때 또 헷갈렸던 게 조엘 리프킨 아시죠 교수님? 살인범. 유명하잖아요. 얘가 요 지역에서 활동했어요. 아 그래서 그놈한테 희생된 피해자로 또 인식했나? 네. 89년에서 93년까지 롱아일랜드 연쇄살인마라고 유명해요, 이놈 새끼가. 조엘 리프킨. 예, 아실 거예요. 얘 이름 유명하거든. 그러니까 얘가 그 당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얘가 한 것도 있을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조엘 리프킨 건거 시점이요. 93년 6월 28일 날 잡혔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 안 맞지. 가장 빠른 것도 96년도 거 다리 한 짝이 그럼, 나왔는데 이거 안 맞지. 이게 말이 되냐 이거라. 이걸로 이제 욕을 먹고요. 또 하나는 이제 조엘 리프킨한테 갔대요. 당연히 걔 또 만나 보겠지. FBI 갔대 가서 야 이거 어떻게 된겨 그랬더니 강력하게 부정했대. 뭔 개소리냐고 내가 전해준 건데 다 인정하는데 이건 나 몰라 이거는. 나하고 해당 상관없어. 예. 특히 이제 그걸 FBI가 확실하게 믿은 게 교수님 그 조엘 리프킨 같은 경우는 어차피 자기 범행 다 인정하고 처벌받게 생겼는데 또 이게 더 올라가나 마나 무기징역 똑같잖아요 정신형은. 근데 굳이 이거 했다고 할 이유가 없거든. 맞아. 그러니까 담담하게 나 아니다 이렇게 아니지. 얘기했대요. 사실상 아니지. 예. 또 하나 그 조엘 리프킨 포함해 갖고요. FBI에서요. 이때부터 이제 시스템이 바뀐 게 그 연쇄살인범 중에 종신형 받은 애들 있잖아요. 얘네를 설득해 갖고 이거 하는 프로그램이 있대요. 자료를 갖다 주고 야, 얘들이 분석해 보라고. 너네 볼 때 어떤 애 이렇게 물어본 거라. 그랬더니 이 불쌍의 연쇄살인범이에요. 그러니까 FBI에서 누구 만났다고 얘기는 공개를 안 했는데, 그러니까 한 4명 정도 만난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우리가 한 애들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 얘네가 뭐라냐? 첫째, 무조건 원주민이야 지역.
지역 주민. 예. 지리감. 예. 두 번째 머리 됐다 좋아. 그러니까 학벌이 좋든가 아니면 얘가 학벌이 안 좋아도 머리 좋다고 동네 소문 나낼 거야. 세 번째, 천재. 세 번째는 지역에 봉사 됐다 잘하고 얘라고 추정할 수는 전혀 없는 인물일 거야. 전형적인 연설인만해. 심지어는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경찰일 수도 있고요. 그 연쇄살인범 추정해요. 목사일 수도 있고요. 교사일 수도 있고요. 그 지역에 있는 뭐 지역 대학 있잖아요. 교수일 수도 있으니까 니네가 단정 짓지 말고 엘리트 쪽을 팔아 이러더래요. 연살인마들이 프로파일을 잘했네. 아 대박이었대요. 그러니까 이거 들으니까 또 그렇잖아. 거기다가 또 이제 범행 수법이 이제 슬슬 이제 드러나기 시작을 했는데 첫째 선불폰을 썼대요. 그래갖고 이제 얘를 수사를 들어가려고 잡으려고 했는데 이 여자애들 있잖아요. 신원 드러난 애들 동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네가 뉴욕시에 살던가 이쪽에 있거든. 그래가지고 얘가 실종될 근처에 왔다 갔다 한 사람들 이제 핸드폰을 이제 뒷까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교수님 골 때린 게요. 한 만 개에서 5만 개가 나와 핸드폰이.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더 중요한 거는 그 선불폰 있잖아요. 선불폰은 추적이 안 된대요 미국에서도. 근데 선불폰이 거기 전체 쓴 거에 한 20%가 되는데 이건 아니거든. 근데 이 휴어맨이요 선불폰만 썼대요. 범행하는 날은. 이게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폰 안 쓰는 거지. 예 머리를 엄청나게 지능적으로 쓰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는 얘인지도 모르고 얘가 설마 그러겠냐도 생각도 못했고 이렇게 해서 넘어갑니다. 여기 이제 피해자는요 쭉 그냥 이름 말씀드렸는데 내용이 다 불쌍한 친구들인데 이거 다 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고요. 그래서 다만 이제 그 11번만 좀 봐주시면 14페이지예요. 요 사건이 우리랑 관련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4구는 신원이 확인됐고요. 여성. 네, 그 다음에 추가로 더해갖고 6구가 또 근처에서 발견돼 10구가 됐는데. 한국계 여성. 예, 그리고 6구가 추가로 더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맞아. 이 6구 중에 한 명이냐 아니냐 이거에 대한 그 좀 약간 논란이 있긴 한데 그 시신은 현재 뭐죠? 이미경 씨라고 들어보셨죠? 보도에 얼마 전에 났었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 2023년 3월 30일에 나왔잖아요. 그리고 보도에 났었어요. 예, 그 지금 현재 그 길고비치에서 30마일 떨어진 지역에 그렇게는 안 멀어요. 지역에서 한인으로 추정되는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는데 아까 얘기한 16구 플러스 알파입니다. 추가인데 지금 이제 그 탐정이나 미국의 탐정 있잖아요. 또 이거 관련된 전문 리포터들은 이 여성도 얘한테 당한 거 아니냐. 왜 그 지역에 2000년도 이후에 연쇄살인범은 휴어맨밖에 없기 때문에 이 여성도 휴어맨한테 당하지 않았냐 이런 걸 그때 그 아래서도 발견했고요. 특히 이제 교수님 목걸이 보이시죠? 금으로 된 거. 돼지 목걸이. 예, 돼지 목걸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가장 한때 우리나라 유행했잖아. 휴대폰에도 네. 금 돼지 걸었잖아. 예. 그래서 그 백골로 발견된 그 시신의 신체 사이가 유사하다는 점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한 그 순금 돼지 목걸이 있잖아요. 이거를 놓고 봤을 땐 그 여성이 맞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미국 경찰은 아직까지도 아니다. 그 수사관은 아예 그 아래서도 얘기했잖아요. 아니다. 그 사건 아니니까 당연히 취재하지 마라 그랬는데 만약에 그 지역까지 살해 범위를 확대했다면 피해자이지 않았겠냐 이런 추정을 이제 우리나라 쪽에서도 좀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 좀 떨어졌네. 길고비치에서. 네, 예. 근데 이제 이 이후에도 길고비치에서 30에서 50마일 떨어진 데서 미제 사건 발견된 게 한 10건 정도 있거든요. 아유, 미국 진짜 무서워서 살겠냐 이거. 근데 범인이 안 잡혀요, 이게. 안 잡히고 이제 오래된 사건이고 유전자 어떻게 확인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건을 전부 다 이제 휴어맨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휴어맨 입장에서는 지금도 법정 투쟁 중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지역의 미제 사건인 경찰에서 계속 접견 신청을 하고 있고요. 그 연관관계 살피려고. 예. 휴어먼 입장에서는 나 아닌데 와서 자꾸 나한테 괴롭히냐 이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그 4명 있잖아요. 그 이분들이 이제 길고 4인방이라고 그래. 길고비치 4인방 피해자라고 그러는데 멜리사 바틀렘이라는 여성하고요. 처음에 시신 발견된 여성. 예, 메간 케이나인이. 워터맨. 네. 그 다음에 엠버 코스텔로. 그 다음에 모린 브레이너스 반스 있잖아요. 요 4명과 관련해서 이 경찰이 이제 수사가 들어가요. 조사가 들어가는데 공통적으로 나온 게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간단하게 요약해 설명드릴게요, 교수님. 그 여성의 전화로요. 가족이나 친구한테 전화가 와요. 죽인 다음에. 왜? 전화가 와가지고 뭐라냐. 한 사람만 말씀드릴게요. 여동생한테 전화를 했는데 네 언니 죽었어. 죽었는데 내가 아주 잔인하게 죽였거든. 근데 너도 조심해. 뭐 왜? 이런 식으로 협박 전화한다던가. 뭐? 그냥 한 거예요, 그냥.
근데 이제 위치 추적 같은 거는 이제 한참 뒤에 신고 들어왔으니까 파악을 못했죠. 그래가지고 계속 있잖아요. 그 주변 사람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전화해서 내가 뭐 얘를 죽였다, 뭐 어떻게 했다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특히 이제 모욕적인 내용을 해요. 내가 그년이 그 성매매하는 뭐 아주 나쁜 성향의 아이인데 이년을 내가 이제 아주 강력하게 내가 응징을 했어. 내가 잔인하게 죽였거든. 뭐 생식기에도 칼 집어넣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막 하면서 그 유족들 있잖아요. 유족들한테 막 어마어마하게 충격을 줘요. 특히 이제 멜리사 바틀레미 같은 경우는 실종된 지 일주일 뒤에 여동생한테 전화 왔는데 뭐라 하냐. 내 언니가 죽었거든. 내가 죽였는데 너는 조금 있으면 네 언니가 썩어가는 시체의 모습을 사진으로 받게 될 거야. 내가 네 주소하니까 보내줄게. 이런 식으로 언니 전화로 전화가 옵니다. 또라이죠. 신고 안 했어? 신고하면 뭐 하냐고. 수사가 안 되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고요. 이제 수사가 이제 진행이 되겠죠. 그 2022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나요, 교수님. 이게 한 10년 지나서요. 3월경에 살해된 여성 중 한 명이 실종된 장소 근처, 그러니까 아까 길고비치이겠죠. 검은색 쉐보레 아발란치 이게 결정적인 증거가 돼요. 뭔데 그게? 이 차가 그 당시에 이제 주민들이 목격했구나 차를. 네,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약간 뭐라 그러죠? 좀 각성이 된 상태다 보니까 신고가 여러 개가 들어오는데 한 신고가 들어와요. 내가 그때 2010년경에 차를 한 대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차가 그때 왔다 갔다 몇 번 했었는데 그때 여자들 왕창 죽은 것 같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차량 그 번호판은 모르고요. 차종만 나왔고 차종만 나온 거예요. 그게 2022년 3월입니다. 그래갖고 검은색이고요. 쉐보레 아발란치라는 차량인데 이게 그때 왔다 갔다 한 것 같다 하면서 이게 탐문 결과 나온 겁니다. 그래갖고 FBI하고 지역 경찰하고 서퍼 경찰서하고 야, 그러면 일단 이 차부터 다시 찾아보자. 이거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2010년 전후로 검은색 쉐보레 아발란치 차량을 이 지역에서 탄 그 주민들 있잖아요. 리스트를 뽑기 시작해요. 소유자. 예. 근데 딱 하고 그냥 나온 게 렉스 슈어멍이 바로 나온 거라. 그래갖고 또 하나는 제가 교수님 그 피해자들 그 동선 있잖아요. 이름 드러난 4명 동선 파악하는 과정에서 그 추적을 있잖아요. 자기 이름으로 돼 있는 핸드폰은 다 추적을 했는데 선불폰으로 했다며. 20% 정도의 선불폰은 누군지 몰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범인은 선불폰을 썼을 것이다. 선불폰 일회용 선불폰. 예, 쓰고 버리는 거라며요. 쓰고 바로 버리는. 그냥 버리는 거라고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중연합 카드랑 똑같은 거죠. 그래갖고 했는데 이 휴어머니 보니까 선불폰을 구입을 있잖아. 신용카드로 한 게 나와. 그럼 맞네 그 새끼가. 그리고 범행 당시 있잖아요. 그때 선불폰을 여러 개 산 게 나와. 그러니까 이 순간에 이제 FBI 입장에서 용의자네. 네. 그래서 야 이거 뭐지 이거 선불폰이네. 그러고 나서 그 선불폰 번호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주역 맞아요. 교수님 제가 들은 거 내가 써먹는 거예요. 그래서 역추적을 한 거예요. 그 번호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랬더니 그 죽은 사람들하고 맞아요. 그 4명 여자애도 죽은 똑 떨어지네 그거. 예, 그 주변에서 휴어머니 쓴 선불폰 통화 기록이 다 나온 거예요. 그럼 4명은 똑 떨어지네. 네, 똑 떨어져요. 그래서 4명이 확실히 나죠. 교수님한테 잘 들었죠. 그래가지고 그거예요. 그래갖고 이 휴대전화 아까 선불폰 있잖아요. 기록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불폰을 신용카드로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새끼가 또 부자니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 비싼 거 쓰네. 그러네. 요 카드 기록하고요. 이런 걸 다 파악을 했더니 교수님 말대로 얘밖에 없어. 딱이네 이 새끼. 네. 그래서 이걸 딱 보는 순간에 아 이게 맞겠구나 하고 이제 FBI 입장에서는 이게 추정이 된 겁니다. 그래갖고 또 뭐 했냐면 휴어먼 관련해서 얘가 수사받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얘 이메일을 해킹해요. FBI에서 영장 받아갖고. 그렇지. 예. 했더니 그 묶어놓고 때리고 막 그 목 조르고 하는 포르노 있죠. 가학적 포르노. 네. 이 새끼 딱이네 딱. 그것만 다운로드 내지는 본 게 그러니까 수백 개가 나오고요. 흉내낸 거지 뭐야. 네. 그 다음에 그 검색 기록 있잖아요. 지가 죽이고 나서 네. 사건 기록, 네. 보도 기록, 예. 그걸 또 검색을 했겠지. 그렇지. 얘도 구글 썼나 봐. 그렇지, 봤겠지. 그러니까 얘 계정 기록을 다 열어봤대 FBI에서. 열어보니까 그 피해 여성들 있잖아요. 사후 검색했구나. 예, 뭐 그 여성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 롱 아일랜드 비치 사건 있잖아요. 길고 비치 사건만 검색한 기록이 수천 개가 나오는 거야. 이 새끼 확실하네 뭐. 그러니까 이 교수님 그렇게 해요? 이게 검색 기록 가지고도 봐요? 그럼 다그 컴퓨터 기록도 검색 기록 다 보죠.
그래서 FBI에서 보면서 야 이 새끼 확실히 맞네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용의자로 보고 이제 탐문을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게 아까 교수님 그 피해자들 중에 일부 유전자 있잖아요. 가해자로 유전자 보이는 생체 정보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당시 2010년 전후에는 이거를 증폭 기술이 없었는데 이게 2022년, 23년 넘어오면서 뭐 확실하지 이제. 기술이 엄청 발전한 거라 그래갖고 이제 FBI 쪽에서도 얘기한 게 그 저기 과학수사하는 쪽에서 뭐라냐면 야 걔 거 좀 가져와봐 그럼 걔 유전자를 얘가 전과가 기록이 없어서 유전자 확보 얘는 전과 하나도 없어요. 없으니까 얘 유전자 정보 좀 가져와봐. 우리 대조 좀 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증폭된 게 결과물이 있으니까. 그래갖고 FBI 수사관들이 감시를 하다가 따라다닌 거지 뭐. 네, 따라다니다가 2024 1월 말경이에요. 얘가 이제 사무실에서요 피자를 시켜 먹었어. 여기 들어가 있는 게 피자 버린 통이고요. 그걸 꺼낸 거예요. FBI에서 사진 찍은 거라. 아, 이빨 자국만 있으면 나와. 피자 한 조각 있잖아요. 그래갖고 이 피자 조각을 확보를 한 거예요. 확보를 해가지고 이제 FBI 검식반에다 넘긴 거라 넘겼더니 이제 거기하고 이제 서퍼 카운티 이제 법의학 연구소하고 같이 공동으로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DNA하고 그 워터맨이라는 피해 여성이 있었거든요. 그 여성이 갑자기 삼배에 남성 머리카락이 딱 한 올 있었는데 그거하고 DNA가 딱 나왔구나. 거기에 교수님 그 진짜로 그 이 뿔이 있잖아요. 아주 조금 있었대요. 그거하고 DNA를 지조했더니 2024 2월 한 달 만에 나온 거라 동일한 사람이라고. 그럼 이 새끼 범인이지 뭐. 그러니까 범인인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23년 7월 13일 저 보강 수사 해가지고요. 뉴욕 맨하튼 사무실에서 경찰이 쳐들어가고 이제 체포를 해요. 체포해갖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명은 얘가 한 거 확실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6명 정도 광범위하게 나온 것까지 해가지고 얘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들어갑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신원 파악이 이제 제대로 나중에 하긴 했는데 안 되다 보니까 일단 확실한 그 4명 거 있죠. 초기에 발견된 그거는 확실하잖아. 네, 4명 것만 하자고 그래갖고 처음에 메간 워터맨, 메일리사 바틀레미, 그다음에 엠버 코스텔로 3명에 대해서 1급 및 2급 살인 혐의로 기소를 하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한 명 더 나온 거에 대해서 추가 기소를 해갖고요. 이걸로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구금을 했는데요. 구금을 했더니 얘가 부자잖아. 돈 많대요. 미국은 보석금 내고 나가면 되잖아. 근데 보상금 10만 달러라도 낼게. 내가 뭐 1억 한 5천 내라면 낼 테니까 나 좀 풀어주는 거라. 그러니까 판사가 풀어줬어? 열이 받아갖고 얌마 너는 보석 불가야. 보석 불가 구속영장도 있대요. 그 넌 보석 불가니까 일단 구속 상태로 재판 받아라잉. 이렇게 된 거라. 그래갖고 여기 체포되는 장면 여기 나왔고요. 그래갖고 이제 아까 얘기한 길고의 4명의 피해자 중에 있잖아요. 마지막인 모린 브레이너드 반스까지 추가가 돼갖고요. 4명에 대해서 이거는 확실한 거지. 확실한 겁니다. 증거가. 예. 그래서 기소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죽 벨트 있잖아요. 가죽 벨트가 하나가 또 이게 결정적 증거 나오는 게 아까 두 번째 결혼한 부인 있죠. 엘러럽이 있잖아요. 그 엘러럽의 머리카락이 벨트에 묻어 있는 거라. 그럼 집 마누라 벨트 가지고 와서 범행했네. 둘 중에 하나예요. 부인 벨트를 가지고 가서 그걸 사용했을 가능성 아니면 그 집에서 이제 다니면 와이프 머리카락 묻잖아요. 그래서 범행을 저지르다가 이제 막 피해자 이렇게 제압하다가 묻어있던 머리카락이 떨어졌을 가능성. 그래서 이게 또 다른 증거 자료가 돼가지고 야 그럼 네 부인의 머리카락이 묻어갈 정도면 넌 범인 아니야. 그러니까 부정하지 마. 이렇게 하고 정리가 된 사건입니다. 이거는 교수님 요 장면은 이 뉴욕 스테이트 폴리스 있잖아요. 그 수사관들이 뉴욕 주경찰까지 개입해갖고 집안에 쳐들어가가지고 증거 자료 다 끄집어내는 장면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증폭이 돼갖고 나왔는데 검찰이요 재판 과정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3배 그 아까 푸대 있잖아요. 공사장에서 싼 거. 그다음에 테이프 차량, 그다음 기타 도구는 거주지에서도 또 이게 수사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현장에서도 나왔지만 거주지에서 뒤져보니까 이런 것들이 다 나왔다. 나왔기 때문에 얘가 범인 맞다. 이렇게 얘기했고 근데 여기서 이제 부인이 있잖아요. 어쨌든 자기 머리카락도 나오고요. 집에서 그러니까. 조사 엄청 받았겠어. 네, 조사 많이 받은 거예요. 근데 부인이 열받아갖고 남편한테 이혼 신청을 해요. 당연히 이혼해 이런 거. 근데 이게 교수님 이게 위장 이혼이야 내가 볼 때. 왜 오. 그러냐면 이혼하고 나서도 거의 매주요. 지금도 조사를 해봤더니 접견을 간대요.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제가 볼 때는 그 재산 때문에?
피해자로 확인된 4명 있잖아요. 유족들이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그럴까 봐. 어마어마한 배상금을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두 부부가 머리를 써서 위장이혼. 예, 위장이혼을 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웃긴 게요. 체포가 되고 나서도 이제 압수수색을 하는데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경찰이 좀 찝찝한 거야. 뭐가 좀 더 있는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집이 있잖아요. FOI들이 무서운 게 드론으로 이렇게 찍었대 사진을 찍었는데 자기들이 수색한 공간 있잖아요. 비디오로 찍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겉에 공간 부피하고 안에가 안 맞아. 벽까지 계산을 해도 뭔가 공간이 있어 또. 교수님도 그런 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실용 공간하고 밖에서 찍은 전체 공간하고 그거 따진다며요. 뭐 마약 사건이나 모르게 짱 박아놓으면 그렇게 한다며. 이제 비밀실 만들어 놨을까? 예, 예. 그거 내부하고 외부하고 비교하신다며. 비밀방 만들어 놨을까? 예. 봐. 그러니까 FBI들이 찝찝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들이 볼 땐 집이 됐다 컸는데 부잣집이니까 들어갔는데 공간이 좀 좁아. 실용 공간은 작은 거지. 예, 그래서 그러면 이게 다른 뭐야? 공간이 있다는 거지. 안 보이는. 거기다가 교수님 얘가 건축 설계사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상하다고 그래갖고 추정을 해갖고 뜯었는데 금고가 하나 나온 거라 300정의 총기가 나온 거예요. 아이고 총기 수집하나? 300정의 총기하고요. 총알만 10,000발 이상이 나갔대요. 아이고. 전쟁을 해도 된대요. 무기고로 만들어 놓은 거네. 큰일 날 뻔했다고 그랬대. FBI가. 왜 그러냐면 만약에 우리가 얘를 체포한다고 얘가 알거나 저항을 했으면 이 총기 사건 났다 이거라. 그렇지. 예, 그래갖고 이걸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다 압류해 갔을 거 아니에요. 압류해 갔는데 이게 또 다 합법적 총기야 이게 다. 아니 합법적으로 총기 허가가 나는데 200개, 300개가 나냐? 다른 데 가서 사서 올 수 있대요.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거. 와, 그래가지고 이거 이거 진짜 문제네. 이거 내 재산이니까 반환 청구해갖고 지금 이 소송이 시끄럽대요. 지금 2024년 지금 이 10월 11월에. 사유재산이니까 내놔라 이거지. 예, 이거 반환 청구한데 이거 다 팔아도 돈 꽤 되니까 이질을 하고 있어 지금. 참.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쨌든 4건에 대해서는 유죄가 확정돼 갔고요. 이건 뭐 안 할 수가 없겠지. 특히 이제 교수님 아까 말씀드린 통화 기록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차량 있잖아요. 발견했다는 그러니까 목격자가 그거. 나중에 많이 다수가 나와가지고 종신형을 선고받았고요. 현재 뉴욕주 주립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상태입니다. 참. 그리고 교수님 이 사진이 뭐냐면 경찰이요 16구의 시신을 찾는 동안에 확장해 갖고 수사해갔던 그 지역 지도예요. 예, 근데 DB 맵이라고 그래, 데드바디 맵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뒤져가지고 이 광범위하게 한 거죠. 근데요, 요 뒤에 후일담을 좀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이 롱아일랜드 지역이요, 이 해안가 있잖아요. 여기가 관광지로 좋고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치안이 아주 안 좋대요. 그거 문제지 그거. 강도 사건도 많이 나고 막 그래가지고 이게 뉴스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대요. 뉴욕주의 신문이나 그 뉴스에 많이 나왔었대요. 여기 치안 이러면 안 된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 지역이 치안이 그 주정부에서 신경을 안 써가지고 엉망진창이었고요. 또 하나는 피해 여성들 절대 다수가 지금 아이 있잖아요. 1~2살짜리 갓난아기는 느낌의 엄마 성매매하는 엄마랑 같이 만났다가 그 엄마도 죽고 애도 죽지 않았냐 이렇게 보여져요. 아, 애기들 어린애들 뼈 나온 거. 네. 그리고 이제 남자 하나 죽은 거 있잖아요. 그 남성 하나 죽은 건 성매매 여성, 불쌍의 성매매 여성이 갔는데 얘를 경호하려고 같이 따라갔다가 먼저 제압돼서 죽고 묻히지 않았냐 이렇게 추정이 돼요. 어쨌든 다 성매매 사건인데 이걸 보면서 얘기 나오는 게 뭐냐면 얼마나 치안이 엉망이면 이 관광지에 그러니까. 성매매 여성이 가서 성매매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성매매 활동을 하다가 이렇게 죽어갖고 파묻히는 사건이 발생하냐 이것에서 엄청난 비판이 있었고요. 이전에는 치안이 엉망이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다는 얘기입니다. 존스비치 있는 데구나. 맞아요. 그래서 존스비치가 써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여성에 대해서 이제 아까 제가 그 시간이 없어서 설명 안 드렸는데 그 여성들 조사된 여성들 일대기가 좀 나오잖아요. 절대 다수가 어렵고 불우하고 실종돼도 주변에서 찾지 않을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이 이제 계속 피해를 입었다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검거된 다음에 FBI에서 그 수감된 연쇄살인범들한테요 고맙다고 얘기를 해줬대요. 당연하지. 왜 프로파일을 해줬는데. 네, 너무 정확하게 맞춰갖고 프로파일링을 했는데. 특히 이제 뉴욕 있잖아요. 뉴욕시의 맨하튼에서 건실한 그 건축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중상층 이상의 집에서 살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많이 배운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이것만 봤을 때는 딱 맞은 거죠. 그리고 피해자들 확인된 분들의 사진은 여기 쭉 일련돼서 이름으로 좀 나와 있습니다. 그 게리 리치웨이 뭐 이런 놈들처럼 전부 다 그 성매매
없어져도 누가 관심도 없고 찾지도 않는 여성들만 선정. 네, 맞습니다, 교수님.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지금도 취재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유력 일간지나 그 방송국에서 얘에 대해서 조사한 걸 잠깐 좀 말씀드리면 그 뉴욕 타임즈예요. 같이 일을 했던 동료예요. 그 스티브 크랜버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밤낮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약간 괴짜 같았지만 박학다식하고 일 처리에 매우 능숙했던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자기는 연쇄살인범인 거 못 믿겠다고 처음에 그러더래. 그러겠지. 예. 그리고 또 하나 아내하고 노모에게 나이 드신 어머니한테 헌신적인 그러니까. 아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거 이 사람은 그 건축을 일을 함에 있어서 완벽주의자이기 때문에 고객들한테 컴플레인 걸린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새끼요. 그러니까 이게 건축 업계에서도 이제 호평을 받은 사람이었던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반대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니콜러스 퍼쇼라는 이웃 주민은 뭐라냐면 이 사람을 몇 번 만났는데 상냥하게 웃고 친절한 척을 했지만 내가 만나보니까 이 사람 뒤에 뭐가 좀 음흉한 게 있지 않았냐. 네, 정확하게 봤네. 이게 그러니까 어둠의 기운이 느껴졌대요. 이웃 주민 이분 얘기는. 그래서 이 사람은 더 볼 사람이 아니다. 조심해야 될 사람이 이렇게 느꼈다고 얘기하시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연쇄살인범으로 체포됐다고 하니까 그럼 그렇지 이 생각이 들었다는 이웃 주민도 있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눈치챈 사람도 있을 거야. 예.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2023년 7월에 렉스 슈어먼이 체포된 직후에 아내인 아사 엘러럽 있잖아요. 이혼 청구해갖고 이혼이 됐고요. 근데 그다음에 웃기는 건 계속 매주 슈어먼을 와갖고 몇 시간씩 뭐 사랑에 딸린 이러면서 떠들고 있는데 이게 좀 웃기는 상황이라는 재산 거죠. 지키기.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미국의 부동산하고요 건축 관련 유튜브 프로그램에도 자주 출연을 했대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좀 팬덤이 좀 형성이 돼 있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제 2023년 올해네요. 3월 14일 수요일에는 아까 아사 엘러럽 있잖아요. 아예 기자들 왕창 불러놓고 그 변호사하고 서갖고 뭐라냐. 우리 남편은 억울한 거다. 이 재판 잘못된 거다. 그 10명 다 뒤집어 씌운 거고 4명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 남편은 무죄다 하고 무죄 주장을 하면서 지금 구명 운동을 하고 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이 사건이 너무 무서워갖고요. 교수님 뒷페이지에 보시면 영화 포스터 하나 있죠. 러스트 걸스. 예, 로스트 걸스라고 아주 유명한 영화는 아닌데 그러니까 아주 잔혹하기다 보다는 사회 문제 있잖아요. 왜 성매매 여성들이 계속 실종이 됐을까? 이걸 추정을 해갖고 만든 영화예요. 이게 썬댄스 영화제에서 개봉할 정도로 있었는데 이게 2020년 3월에 공개된 영화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는 슈어먼이 잡히기 전에 만들어진 영화이기 때문에 그냥 약간 누굴까 하는 이제 문제만 다루는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잡은 내용에 대해서 나오진 않아요. 검거되기 전이구나. 예, 근데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로 만들어질 정도로 미국사에서 좀 이슈가 됐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면 첫째는 이 서퍽 경찰청이요. 이 지금 길고비치의 가장 문제가 성매매였대요. 그 성매매 해변가를 중심으로 해서 해변가대로 차 몰고 가서 칼섹스하는 성매매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서퍽 카운티 경찰이요. 이것 때문에 짜증이 너무 나가지고 성매매 여성을 저주했대요. 바퀴벌레라까지. 죽거나 말거나 신경도 안 썼고. 예. 그러니까 이게 아까 96년도부터 실종 사건은 계속 나왔는데 신고 누군가 했을 거라고. 그런데 뭐 성매매 여성 죽은 것까지 것들 뭐 이런 예. 식이고. 그리고 두 번째 이게 교수님 뉴욕에 살던 친구들이 다른 관할 지역에 왔잖아요. 뉴욕시에 살던 그렇지. 친구들 대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뉴욕시 경찰하고 서퍽 경찰하고 공조 안 되지. 공조가 안 된 거예요. 안 된 그러면 공조가 안 됐을 때 그 다음 들어가는 게 아까 교수님 그 짐 들고 나온 스테이트 폴리스 있잖아요. 주 경찰이 개입을 하게 되는데 주 경찰도 이 사건을 너무 쉽게 본 거라. 그러네. 그래서 그때 아까 사진 보면 주 경찰들이요 날라다녀요. 거의 현장에서 막 취재진도 오니까 막 특공대 막 투입하고 막 압수수색 막 미친 듯이 하는 척하고 막 바다 기어다니고 막 개쇼를 해. 왜? 이게 일단은 뭐 서퍽이나 뉴욕시 경찰은 그렇다 치고 작은 경찰서니까 주 경찰은 너네 관할인데 FBI 뭐 개입할 했냐? 때 뭐 했냐 이거라. 그렇지. 그래서 성매매 여성에 대해서 사법기관이 차별적 시선을 가지는 거에 문제점을 첫 번째 지적한 거고요. 두 번째는 차가 나오기 전까지 FBI 개입하기 전까지 얘에 대해서 아예 몰랐단 말이에요. 맞아, 몰랐죠. 네, 몰랐기 때문에 그만큼 선입견을 가지고 수사나 조사하는 경찰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사실은 그 탐문에 썼으면 진작에 밝혔겠네. 진작에 잡았어요. 교수님 같은 과장에서 바로 잡았어. 진담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로.
야 이거 진짜 미국판 화성 연살인 사건 맞네. 예. 오늘은 넥스 휴어먼 예. 농 아일랜드의 악몽 길고비치 연살인마 미국의, 렉스 휴어먼에 대해서 미국의 화성연사. 예, 이거 이른바 얘기하는 미국판 화성 연살인 네. 사건. 그 여성 한국 여성 그 여성도 어떻게 해서든지 좀 그 원인이라든지 뭐 이런 게 좀 밝혀졌으면 좋겠네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그 사람이. 지역이 이제 이쪽 서퍽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쪽 경찰에서는 우리랑 상관없어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 지역 한인 사회에서는 제보 받고 그 알이 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리 그렇게 보는 심정이 좀 강하다는 얘기죠. 안타깝네요. 예. 예, 오늘 염 교수가 준비해온 그 해외 연살인마 사건은 이 정도로 아유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예.